제 기준에서는 이 과거 모습 대비 채도키가 정말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얼굴 라인에도 얘도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이제 정기적으로 받다 보니까 확실히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걸 입기만 하면 피탐치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이 컬러감의 옷들이 보이면 그냥 모으고 있거든요. 헬스장 가서 15분 그냥 유산소 하고 오는 거가 시작이었는데 이제 양이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유산소 1시간을 하고 옵니다. 안녕 피탐치드,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편안한 무드에서 우리 피탐치들이랑 수다 떠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피탐치들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스타일링이나 뭐 이렇게 헤어나 얼굴 느낌이나 좀 많이 변했어요. 물론 지금이 뭐 완벽하다 막 이런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 좀 안정적으로 정착한 느낌은 있어가지고 도대체 뭐가 바뀐 건지 좀 하나씩 뜯어보면서 방법들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좀 촬영 필 받아가지고 지금 야밤에 스튜디오로 왔거든요. 지금 약간 노곤노곤한 느낌이 있어요. 우선은 비탐치들, 제 과거 이 모습이랑 지금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봐주시면은 뭔가 안 바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굴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되게 인상이 많이 달라 보이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 과거 영상 이렇게 좀 기록 좀 보려고 보다가 나 메이크업을 이렇게 했다고? 나 헤어스타일이 이랬다고? 내 베이스 컬러가 이랬다고 하면서 되게 새삼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반반 비교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반반 비교해서 보니까 진짜 차이가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차이점을 찾아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저의 이 머리 끝부터 한 상체까지 전반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비탐치들, 이거 은근 정말 중요해요. 내 얼굴에 맞는 이미지 찾기입니다. 근데 이거 알고 모르고 차이가 정말 커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지인분한테 들었는데, 누군가 나를 이렇게 봤을 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는지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미지 스타일링은 너무 다양했어요. 키치한 것도 좋고 그냥 제 눈에 봤을 때 그 아이템 자체가 예쁘면 그냥 그것들을 다 사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막 상의도 핑크색이면 사고 바지도 핑크색이어도 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옷들을 조합하려고 할 때, 혹은 뭐 옷 자체는 이뻐도 내가 입었을 때는 뭔가 이미지랑 안 어울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옷 같은 것도 산 다음에 잘 못 입고 이랬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겠다, 내가 좀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나한테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비탐치들 반응을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었는데, 비탐치들이 봤을 때 그 제 얼굴에서 나오는 이미지는 귀여운 거 절대 아니고 뭔가 카리스마 있는 느낌? 요것도 아니고, 제 입으로 말하면 부끄럽지만 여배우 느낌? 약간 깔끔하면서 그냥 톤 다운된 우아한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통 어울린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댓글 같은 것들 봤을 때. 그래서 요게 내 얼굴에 맞는 이미지인가 보다 하고, 그때부터 메이크업을 할 때도 좀 머리 헤어 스타일링을 할 때도 옷을 살 때도 그 이미지에 어울리는 것들을 선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 과거의 이미지는 그 앳된 느낌은 있긴 하지만 떠오르는 그 스타일링 이미지는 딱히 없었던 느낌인데, 지금 이미지는 딱 봤을 때 뭔가 부드러운 느낌? 약간 컬러감이 우아한 느낌? 그 다음에 헤어 컬러나 뭐 눈썹 컬러나 메이크업이나 의상 컬러 전반적으로 좀 톤이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통일성을 주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주제를 하나 잡은 다음에 액세서리나 이런 작은 것들을 구매할 때도 의식을 하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나라는 사람 전체를 봤을 때 통일감을 좀 줄 수 있다는 거, 굉장한 꿀팁이어가지고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저한테 있어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피부 개선인데요. 비탐치들이 너무 당연하게 언니 그 피부과 시술 좀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냥 당연하게 제가 이제 피부과를 다니면서 여드름이 많이 좋아지고 색소 침착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비탐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오랫동안 봐주신 비탐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거의 이제 쉰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면서 제 피부가 개선되는 과정도 계속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는 제가 효과 본 홈케어 방법들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하기로 4, 5년 전쯤에 피부과를 마지막으로 갔었던 거를 이후로 지금까지는 쭉 홈케어로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고집이기도 한데, 저는 앞으로도 여드름 흉이나 이런 모공 혹은 여드름 관련해서는 시술을 받을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만약에 저도 미래에 피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임신했는데 피부가 막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그때 돼서
인해서 제가 뭐 피부과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생각이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뭐 여드름이 심하게 올라온다고 한들 제가 효과본 홈케어 방법들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느껴져서 굳이 피부과의 도움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판토텐산 영양제도 안 먹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5월 오사카 한 달 살기 가기 전까지는 판토텐산 영양제를 하루에 하나씩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 5월에 그걸 깜빡하고 오사카에 가버리는 바람에 그냥 영양제 없이 여름을 버티고 생각보다 괜찮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1년 가까이 아예 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관련 영양제는 먹는 건 없다. 영양제 질문도 요즘에 주시는데 그냥 저는 건강 관련해서 지금 칼슘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콜라겐 먹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레티놀 먹는 거 있잖아요. 요새 먹는 레티놀 가루로 된 거 그거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 저는 진짜 유산균은 여드름 고민이신 분들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유산균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유산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여드름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피지가 과다 분비된다 할 때는 판토텐산 영양제 먹는 거 이렇게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제가 짙은 색소 침착이나 심한 여드름에 효과본 제품들은 이제 영상에서 워낙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여드름에는 뭐 약국 여드름 연고나 혹은 스킨케어 제품 중에서도 효과가 강력한 제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디페링겔이나 그 다음에 이제 메디큐브 그 ATS 그걸로 효과를 진짜 많이 받고 그거 외에 뭐 파티온 노스카나인 크림이나 이제 코스알엑스 그 비타민 23% 세럼 이런 것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영상 좀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관련 영상 위에다가 걸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 한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길어진다. 그래서 이제 연관 영상들 봐주시거나 혹은 뭐 인시 여드름, 인시 색소 침착 이런 거 검색하시면 많은 영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뭐 환절기 때는 여드름이 갑자기 올라오고 진짜 큼직한 왕건이 화농성 올라오고 이러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안정적으로 변했잖아요. 이렇게 된 것도 이제 한 2년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과거보다 그 여드름 튀어나온 것들도 좀 가라앉고 부분적으로 남아있던 짙은 색소 침착 애들도 좀 옅어지다 보니까 같은 커버를 올리더라도 이게 비춰졌을 때 내 본연의 피부가 비춰졌을 때 나오는 그 결감 차이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비탐지들 저도 지금도 여드름 진행 피부고 여드름 흉이나 모공 같은 게 많이 남아있는 피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뭐 모공이나 여드름 흉, 심한 여드름에 효과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좀 꾸준하게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엄청 길어지겠다.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얼굴에 맞는 메이크업 찾기입니다. 여기에서 진짜 설명드릴 게 너무 많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비탐지들한테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꿀팁 관련해서도 정보를 공유드린 지 몇 년 됐잖아요. 그 당시에 저도 만족을 했거든요. 제 베이스 메이크업 방법에. 지금 해도 뭐 이상하지는 않은 방법이에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컬러감. 컬러를 쓰는 거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 피부 컬러가 23호에서 25호 정도로 좀 어두운 편이다 보니까 그 컬러가 그냥 제 피부에 딱 어울리고 딱 잘 맞는 컬러라고 생각을 해서 한 가지 컬러로 얼굴 전체를 다 발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 영상들 혹은 쿠션 리뷰하는 영상들 보면은 어두운 컬러를 썼을 때 피부 커버가 되게 깔끔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른 직후에는 괜찮은데 좀 이렇게 조명이 센 곳에 가거나 다른 사람이 찍어주는 카메라에 찍혔을 때는 내가 거울로 보는 그 컬러감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게 컬러였는데요. 베이스 컬러. 우선 예전에는 23에서 25호 컬러로 여드름 커버, 색소 침착 커버를 위한 좀 어두운 컬러를 썼다면 지금은 중앙에 21호 컬러, 외곽에 23호 컬러를 믹스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써주는 이유가 있는 게 이제 메이크업 샵에 제가 다양하게 다니게 됐잖아요. 거기서 거의 필수적으로 이런 앞볼, 이마, 턱, 콧대 살려줘야 되는 부위는 21호나 혹은 더 밝은 컬러를 사용해서 밝혀주세요. 정말 내 피부에 이렇게 밝은 컬러를 발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밝은 컬러를 써주시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떠 보이지 않고 진짜 살려줘야 되는 부위들이 진짜 이쁘게 강조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외곽에는 이게 그라데이션 되면서 음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어두운 컬러를 믹스해서 써주니까 베이스가 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느낀 게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쓰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빼먹지 않고 무조건 해주는 거
톤업 제품 써주는 거. 이거 여러분 진짜 차이 커요. 같은 23호 제품을 사용을 하더라도 톤업을 해주고 이걸 바르냐 아니면 맨 얼굴에 바르냐의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노란 짙은 채도끼가 진짜 심해요. 우리 비탐지들이 화면으로 봤을 때 모르겠다 하시는데 이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한번 봐주세요, 비탐지들. 제가 다른 사람 피부랑 비교하면은 많이 짙어요. 진짜 노란 그 짙은 채도끼가 많이 있는데 피부 톤도 어둡다 보니까 이 위에 같은 그 쿠션 제품을 사용을 하더라도 이게 기름기에 화장이 녹으면서 내 본연의 피부가 살짝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베이스 컬러와 내 피부 컬러가 섞여졌을 때 나오는 그 컬러감이 너무 어두워요. 근데 그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제 톤업 제품을 사용을 해주는데 저는 톤업 제품을 2개를 쓰거든요. 하나는 선크림, 톤업 선크림을 꼭 써줘요. 제가 원래는 과거 같은 경우는 무기자차 톤업 선크림, 약간 흰색 계열의 제품을 썼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혼합자차인 그 코랄 색깔의 톤업 선크림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발라주고 프라이머를 발라준 다음에 보라 쿠션을 사용해서 노란기를 쫙 빼줍니다. 이거를 진짜 소량만 얇게 한번 깔아주고 노란기를 쫙 빼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진짜로 노란기가 짙으신 분들도 창백하게 쫙 빼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평소에 쓰는 쿠션이나 파데 발라주면 뽀얗고 뭔가 생기 있어 보이고 누런 느낌이 아닌 그런 베이스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시간이 지나도 다크닝이 진짜 방지가 됩니다. 이게 노란색 채도끼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기름기 때문에 화장이 녹더라도 안에서 그 내 본연의 피부 컬러가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샵만 가면은 톤업 제품을 꼭 써주는 거더라고요. 진짜 메이크업 샵에서 화장 받아보신 분들은 어떤 방법이더라도 톤업 제품 바르시는 거를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주고 나서부터는 그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 컬러감 자체가 좀 화사해진 느낌이 있다. 과거에도 제가 제 피부에 잘 맞는 베이스 제품을 썼거든요. 지금 써도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베이스 제품인데 이렇게 좀 맑아 보이는 컬러감?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다른 거는 요거 톤업이랑 그 다음에 컬러 21호, 23호 믹스해서 쓰는 거 차이가 큰 것 같다. 그 다음에 진짜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짙은 요소들 다 고려를 해서 내 얼굴에 어울리는 그 색조 컬러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찾기가. 저는 정말 다행히도 이게 화면에 제 얼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를 객관적으로 봐주는 비탐지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화면을 봐도 모르거든요. 근데 댓글 반응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탐지들도 이게 화면으로 찍히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뭐 셀카나 아니면 후면 카메라로 좀 기록을 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채도끼가 많이 빠졌어요. 과거의 메이크업 보면은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웜톤이란 것만 알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오렌지 브라운 음영 컬러 많이 썼고요. 코랄 컬러인데 채도끼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코랄 컬러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립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얼굴에서 입술만 보면은 당연히 어울리는 그런 코랄 컬러긴 한데 이게 눈 컬러, 뭔가 이 짙은 눈썹, 뭔가 볼터치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색감이 너무 어우러지지가 않는 느낌인 거예요. 저는 이때 메이크업 괜찮게 했다고 생각을 했던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통일감이 없는 느낌이에요. 물론 지금 메이크업 그 스킬을 가지고 같은 컬러를 쓰면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때는 스킬도 조금 부족했고 색감도 잘 몰랐기 때문에 더 어색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 컬러를 찾은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비탐지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제가 쿨한 컬러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비탐지들은 더 쿨해야 된다고, 언니 더 차갑게 할 수 있다고 저를 채찍질하긴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 과거 모습 대비 채도끼가 정말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교적 뮤트한 컬러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제가 쓰는 제품들 보면은 웜 컬러, 쿨 컬러 믹스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쿨에 많이 치우쳐져 있긴 하지만 그 제 본연의 피부가 가지고 있는 누런기가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이게 쿨 컬러 때문에 떠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의상 웜 컬러를 약간 믹스해서 사용하고 있긴 해요. 근데 비탐지들이 더 쿨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쿨 컬러만 사용하긴 했거든요, 제 기준.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냥 메이크업에 사용하는 색조 제품은 전반적으로 그냥 다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눈두덩이에 쓰는 컬러, 음영에 쓰는 컬러, 애교살에 쓰는 컬러, 하이라이팅에 들어가는 컬러,
그 다음에 볼터치에 쓰는 컬러, 립 컬러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때 제가 어떤 제품 쓰는지는 위에 영상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전반적인 그 제품 정보들, 그 다음에 제가 메이크업 하는 모습들 쭉 나오니까 요거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 얼굴 특성상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 얼굴에 저는 짙은 요소들이 있어요. 진한 요소들.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남성미도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눈썹이 저는 진짜 짙어요. 그리고 눈썹 뼈가 제가 좀 튀어나와 있는 편이에요. 이건 좀 유전인데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는 편이어서 이목구비를 그냥 딱 봤을 때 약간 진하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많이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눈썹을 정말 많이 바꿨어요. 물론 뽑고 길이 다듬고 이거는 너무 좋은데, 그거 외에 눈썹을 그리는 제품, 그리는 모양, 브로우 마스카라 컬러 이런 게 다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쓰다가 정착한 게 에보니 펜슬 있잖아요. 제가 이제 주구장창 소개를 해드리는 가성비 2,000원에 말도 안 되는 제품. 그게 정말 연하게 발색이 되는데 발색이 속 시원하게 되는데 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가이드를 잡아주면 저희 같은 수검댕이 눈썹들도 가이드는 확실하게 잡히는데 은은하게 발색이 되거든요. 절대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이드를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컬러랑 약간 맞춰줄 수 있는 조금 더 또렷하게 그려지는 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서 그 눈썹 가이드 라인 그 영역 안에서만 한 번 더 또렷하게만, 진짜 필요한 부분만 또렷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눈썹 꼬리나 혹은 빈 부분 그렇게 잡아주고,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할 때는 노란기가 너무 진한 그런 제품 말고요. 그리고 붉은기가 너무 진한 브로우 마스카라도 저는 별로고, 애쉬 컬러감이 많이 느껴지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용한 이후부터는 똑같이 눈썹을 그리더라도 컬러감이나 부드러워 보이는 표현 자체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눈썹 퀄리티가 과거보다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 지금도 제가 눈썹 잘 못 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과거랑 비교해보니까 많이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네. 그래서 수검댕이 눈썹이어도 이게 채워줘야 되는 부위는 채워줘야 된다. 비탐지들도 내 눈썹에서 그런 부위가 어딘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이드라인을 한번 받아오면 계속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보니까 브로우 컨설팅 해주는 것도 요즘은 많잖아요. 한번 도움을 받아와서 가이드라인 배워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직 메이크업 끝나지도 않았어요. 살려줘야 되는 부위는 강조해주고, 음영을 채워줘야 되는 부위는 확실하게 채워주는 거. 이게 진짜 크더라고요. 일단 제 얼굴에서 살려줘야 되는 부위가 있는데요, 비탐지들. 저는 아까 베이스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가, 물론 지금은 필러를 맞아서 좀 차올랐지만 이마가 좀 많이 꺼져 있는 편이고, 표정주름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생긴 그 이마 잔주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다른 부위 대비 약간 꺼져 있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T존 여기를 이제 살려주면 아무래도 이목구비가 좀 또렷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앞볼 부위, 그 다음에 턱끝, 요렇게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데 볼륨감은 베이스로 채워주는 편이고, 코끝이나 요런 콧대, 이마 같은 부위는 요즘에 펄감이 거의 없는 쉬머한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줍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주구장창 지겹게 쓰고 있는 아워글라스 그 하이라이터 있잖아요. 코에 진주 박아주는 지겹템. 그거가 펄감이 거의 없어요. 제가 최근에 그 친구들이랑 호캉스를 갔는데 그때 그걸 들고 왔는데 다른 친구들이 그거 써보고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놀란 게, 제가 그걸 영상에서 진짜 30번 넘게 소개를 해드린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제품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이쁘고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번 사면은 구멍이 안 나요. 진짜 돌덩이 같아요, 돌덩이. 그리고 제가 이 제품 좋아하는 이유가, 저희 같은 그 모공이나 여드름, 흉, 구멍, 굴곡이 있는 피부들은 펄감이 뚜렷한 제품 있죠. 그런 하이라이터 제품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구멍, 굴곡이 있는 피부라 거기에 강조가 될 수 있는 펄이 짱짱한 그런 하이라이터가 피부에 올라가면 구멍, 굴곡도 더 부각이 될 뿐만 아니라 피부에 균일하지 못한 요소들이 더 부각이 돼요. 그래서 진짜 이게 피부 결감이 이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펄감이 거의 없는 것 같지만 쉬머한 그 펄이 느껴지는 제품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게 아워글래스 제품이에요. 그리고 컬러감 자체도 상아빛 베이지감 컬러랑 저처럼 노란기 채도끼가 많은 피부가 사용해도 뜨지가 않아요. 그 흰 색깔의 하이라이터 특유의 뜨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비탐지들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이거 꼭 써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이라이팅을 넣어줘야 되는 부위는 그렇게 살려주고요. 최근에 알아온 방법인데, 제 눈 모양에서는 앞이랑 뒤를 트여줘야 된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그런 눈 모양인지. 막 엄청 꼬막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운데 그 땡글한 느낌 대비 막혀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샵을 가도 눈의 앞이랑 뒤는 트여 보이게 음영을 짱짱하게 넣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제가 평소에 안 쓰던 혹은 못 쓰던 짙은 음영 컬러로 앞뒤를 과감하게 채워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이게 눈화장이 진해 보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눈이 길게 커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비탐지들도 아마 그 느낌 많이 느끼셨을 텐데 앞에 보면은 제가 되게 딥하게 이렇게 음영 컬러를 채워놨고요. 뒤에도 꼬리 아이라인 그려준 거 위에 딥하게 음영 컬러를 채워줬습니다. 이렇게 앞, 뒤는 진한 음영 컬러로 채워주고 가운데는 비교적 무난무난한 음영 컬러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부터 눈이 옆으로 진짜 커 보이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너무 확실하게 나타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메이크업 샵 다니면서 그냥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이게 꼭 클래스를 받지 않아도 메이크업 해주실 때 이런 부위를 살려주시네? 혹은 설명을 해주세요. 고객님 눈은 이런 눈이어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시면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아니면은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도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 괜찮아요. 그냥 가볍게 혹시 지금 여기다가 채워주신 거 음영 발라주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대답 안 해주시지 않거든요. 가볍게라도 답변해 주시는데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 이렇게 받아보더라도 중간에 몇 가지 정도 툭툭 한번 질문 던져보는 거 나쁘지 않다. 클래스 못지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진짜 좀 사소한 꿀팁이어가지고 비탐지도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이제 애교살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저는 아이보리 그 베이지 컬러감으로 또렷하게 애교살을 강조하는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비탐지들이 제 얼굴 그 느낌 대비 애교살이 떠 보인다라는 그 피드백을 많이 주셨었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일단 컬러감 자체를 쿨 느낌으로 많이 바꿨다 했잖아요. 그래서 베이지 컬러감이 아니라 약간 보라색? 약간 자줏빛 계열의 애교살 컬러로 바꿨고요. 만약에 웜한 느낌을 내주고 싶다고 할지라도 섞어서 써요. 그 자줏빛 계열의 컬러랑 섞어서 쓰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컬러를 애교살에 깔아준다고 해도 라벤더 핑크 계열로 애교살 베이스를 먼저 깔아줍니다. 그리고 글리터를 사용하더라도 약간 그런 핑크 컬러감이 섞인 글리터를 소량만 발라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애교살 강조는 확실하게 되는데 컬러감 자체를 떠보이지 않게 좀 차분하게 바꿔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얼굴에 애교살을 죽이는 것도 어울릴 것 같다는 그런 댓글도 봤었는데 저는 조금 애교살 강조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은 컬러감 자체를 나한테 잘 맞는 컬러감으로 바꾸면 같은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비교적 자연스러워 보이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와 이거 우리 편집 담당님 어떡하냐 진짜. 이거 인서트 준비 어떻게 하시냐. 사랑합니다 진짜. 그리고 비탐지들 이거 진짜 사소한 건데 중요한 거거든요. 렌즈, 내 얼굴에 잘 어울리는 렌즈 찾기. 최근에 이 렌즈만 6개월 이상 지금 끼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렌즈미 누 초코. 비탐지들이 그냥 물어보시면 이 렌즈 낀 날이거든요. 제가 이거 진짜 질문 과장 아니고 정말 100번 넘게 받은 것 같은데 이 렌즈를 찾기까지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어요. 물론 저한테 또 잘 어울리는 렌즈를 찾으면 갈아탈 의향도 있긴 하지만 지금 렌즈는 머리 컬러감, 눈썹 컬러감, 메이크업 컬러감이랑 어우러져요. 근데 과거에 꼈던 렌즈는 그냥 머리 컬러, 눈썹 컬러랑은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컬러 요소들이랑은 맞지 않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픽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거를 착용을 했었어가지고 메이크업이나 헤어는 약간 평범한 것 대비 눈에서 오는 그 튀는 느낌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렌즈가 그래픽이랄 게 없거든요. 서클라인은 조금 또렷하게 잡아주긴 하는데 가운데는 그냥 컬러감만 있어요. 그리고 그 컬러감이 저는 그 초코 컬러를 사용을 하잖아요. 머리 컬러감, 눈썹 컬러감이랑 잘 어우러져요. 그래서 뭐 원데이나 이런 거 끼시는 분들 좀 종류 다양하게 써보면서 내 이미지에 맞는 직경, 내 이미지에 맞는 그래픽, 내 이미지에 맞는 컬러의 렌즈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꼈을 때는 이 렌즈가 진짜 저한테 너무 딱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탐지들도 진짜 낄 때마다 문의를 주시는 거 보면 잘 어울리긴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렌즈 찾아놓는 것도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드디어 이제 헤어로 넘어갑니다. 나한테 어울리는 헤어 찾기인데요. 헤어는 제가 봤을 때 크게 4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컬러, 가르마,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볼륨 부위, 그 다음에 머릿결 관리 이렇게인데요. 일단 컬러 같은 경우는 진짜 거두절미하고 그냥 우리 비탐지들이 저 노란 컬러 안 어울린다 해가지고 저는 톤다운을 한 건데 그게 그냥 저한테 너무 찰떡인 컬러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머리 컬러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메이크업을 똑같이 하더라도 안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헤어 컬러에서 오는 이미지가 크다라는 걸 새삼 느끼고 이 컬러가 제 메이크업, 그 다음에 제 이미지, 그 다음에 제 안색을 밝혀주는 컬러로 가장 적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비탐지들 일단 퍼스널 컬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메이크업에도 어우러지는 컬러가 뭔지 알고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미용실 그 쌤들이 알려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쌤들이 딱 이렇게 얼굴 봤을 때 이 컬러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라고 봐주시는 눈이 좀 정확한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원하는 컬러가 있으면 다 해주시긴 하지만 만약에 저한테 어울리는 컬러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신다면은 추천해 주시는 걸 봤을 때 저는 후회는 없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에서 가지고 있는 붉은기 자체가 되게 많은 편이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꼭 애쉬 계열의 컬러로 염색을 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그 붉은기는 죽여주면서 중화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탐지들도 이제 염색하기 전에 어울리는 컬러 추천받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르마 찾기. 제가 이거 비포부터 비교했을 때 가장 먼저 보였던 게 일단 뭐 메이크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르마였거든요. 와 진짜 이때 가르마가 너무 얼굴형에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가장 무난하게 실패 없이 하는 가르마는 저한테는 이거였어가지고 지금은 약간 이런 식으로 넘겨서 머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탐지들이 진짜 이 머리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사실 뭐 헤어 뭐 연출이랄 게 없어요. 머리 말릴 때 딱 이렇게 가르마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말려요. 그 다음에 그 잔머리 왁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다 눌러서 부스스한 거를 죽여줍니다. 제가 비탐지들 이건 진짜 이미지 영향에도 크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원래 머리숱이 정말 많은 편이에요. 제가 이번에 제 신생아 때 그 사진 보고 충격을 먹었던 게 아니 머리털이 이렇게 많은 신생아가 있어요? 진짜 와 진짜 제 아기 때 보고 무슨 꼭 가발 쓴 것처럼 머리숱이 많은데 이 정도로 제가 머리숱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또 머리가 이제 굵고 부스스한 편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푸석푸석해 보이고 그러니까 윤기가 나는 느낌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머리가 빠진 만큼 다시 나니까 늘 여기에 잔머리가 많아요. 늘 솟아있거든요. 그래서 잔머리 왁스나 아니면 헤어스프레이, 비탐지들이 이거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잔머리 왁스는 제가 그 돈키호테에서 사왔던 마토메주 헤어 스틱이 있어요. 그거 쓰고 있고 한국 제품 중에서는 소내추럴 그 헤어 픽서 제품 있거든요. 저는 헤어 픽서 아니더라도 소내추럴에서 나온 그 메이크업 픽서도 머리에 쓰기도 해요. 그게 진짜 픽싱력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처럼 잔머리 많고 부스스하신 분들은 여기 먼저 꼭 잔머리 눌러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아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서사가 좀 긴데 제가 아마 4년 전쯤에 뿌리 탈색을 잘못 받아가지고 진짜 두피에 화상 입고 진물 잡히고 머리 끊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손상이 전체가 심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버티고 이 정도까지 기를 수 있었냐면 일단 지금은 탈색모가 한 끝에 이 정도 남아있는 걸로 예상하기는 해요. 근데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하다못해 트리트먼트나 린스는 안 하더라도 꼭 머리 말리기 전에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충분히 뿌려주고 드라이기로 말려줍니다. 그러면 트리트먼트를 따로 안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머리 결이 찰랑찰랑 거리는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열 손상이 진짜 덜해요. 제가 머리를 이 정도로 기를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탈색모, 손상모 너무 심하신 분들은 저는 그냥 뭐 종류 상관없다고 할게요. 종류 상관없으니까 머리 말리기 전에 진짜 열 손상 심하잖아요. 진짜 이게 다 갈라지고 끝에 난리 나잖아요. 그거 막아주는 용도로라도 꼭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순위로는 트리트먼트는 꼭 해주는 편인데 진짜 막 저처럼 몸들은 많고 막 이게 꿉꿉하고 찐득이는 거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 거품 타입 헤어팩 제품 있거든요. 샴푸 전에 하는 트리트먼트 제품이 있어요. 헤어팩인 제품, 거품으로 나오는 거. 그거 사용해서 먼저 트리트먼트 해주고 그 다음에 샴푸해주면 몸에 찝찝함도 없기 때문에 그 제품 쓰는 거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그냥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탐지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긴 하지만 제가 촬영할 때는 원래 드라이를 꼭 받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써주고 난 후부터는 똑같이 드라이를 받더라도 진짜 그 결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는 꼭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드라이도 안 받는 이유가
매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몇 년 동안 진짜 머리 끊기고 대환장 파티여가지고 머리 아무것도 못했는데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매직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받았는데 우선 저는 너무 만족. 지금 머리 감고 뭐 드라이나 고데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그 잔머리 왁스로만 눌러주고 가르마 잡아준 거 끝. 그냥 뭐 다이슨 뭐 에어랩 이런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잔머리 눌렀을 뿐. 그래서 비타민C 탈색모, 손상모 어느 정도 많이 괜찮아졌다 하시는 분들은 좀 열 손상 덜한 매직 그 받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약간 약으로 1대1로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방법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무튼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진짜 머리 감고 뭐 고데기나 드라이 아무것도 안 해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풀리면은 저는 꼭 다시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타민C들 볼륨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머리숱이나 머리 그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그냥 머리카락이 가지고 있는 볼륨감이 있는 편이에요. 보통 분들이 여기 많이 살리잖아요. 저는 여기가 볼륨이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살리고 여기를 살리면 몰라도 여기만 살리는 볼륨은 안 돼요. 진짜 희한한 얼굴형이 돼요.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비타민C. 진짜 막 오이도 아니고 뭔가 약간 에어박 같은. 지금은 제가 처음 가는 미용실이더라도 꼭 말씀드려요. 만약에 볼륨 살리실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으면 저 여기는 진짜 볼륨 안 살려주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볼륨 아예 안 살리고 이렇게 스트레이트로만 쭉 펴도 안전빵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상이나 머리카락이 가지고 있는 볼륨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상의 특징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비타민C들 약간 솔깃하실 것 같은 시술 정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시술 정보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 엄청 막 디테일하게 설명은 못 드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이제 제가 도움받았던 것들 비타민C들한테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과거에 이제 제 얼굴형이나 느낌을 봤을 때 제가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위는 이마거든요. 이마가 가운데가 진짜로 그냥 이렇게 꺼져 있거든요. 이렇게 세게 맞은 것처럼 여기만 이렇게 푹 꺼져 있고 또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는 게 제가 표정주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눈가주름, 이 팔자주름, 이 전반적인 표정을 많이 쓰는 얼굴이에요. 근데 특히나 이마주름을 많이 쓰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조금만 놀라도 이마주름이 3자가 진하게 갑니다. 그래서 과거 영상 보면은 이렇게 리액션 할 때 이마주름이 선명하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꺼져 있기까지 하니까 조금만 제가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지으면은 뭔가 인상의 변화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던 거는 이제 이마 필러를 진짜 미루다가 맞았고요. 제가 받아본 어느 시술 중에 저는 가장 아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마 필러는 그 우둑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안 될 부위에 들어오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그러니까 아픈 걸 떠나서 공포감이어가지고 정말 미루다 받았는데 그거를 이겨내서라도 제가 받고 싶었던 이유는 표정 주름이 제가 많다는 거, 그리고 꺼져 있는 그 이마 때문에 약간 얼굴형 이미지가 조금 더 세 보이는 남상미 느낌이 있었던 것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거는 주기적으로 맞는 건데 제가 표정 주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정을 시켜놓기 위해서 이마 보톡스랑 미간 보톡스는 꼭 맞아요. 지금은 제가 아마 받고 한 달이 지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마는 제가 과거 영상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놀랐을 때 진짜? 이게 최선이에요. 미간은 여기까지는 돼요. 이 정도. 근데 이것도 진짜 제 기준에서 작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간힘을 쓴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주름이 진짜 진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정기적으로 챙겨서 맞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가리를 아직도 해요, 비타민C들. 그래서 여기 이 사각턱 근육이 정말 딱딱하게 발달을 하거든요. 제가 원래 그 마우스피스, 이가리용 마우스피스가 있거든요. 그걸 물고 자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 투명 교정을 하느라고 그거를 굳이 안 껴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가리가 심하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도 여기를 꽉 깨물고 있는다. 그래서 사각턱이 진짜 이게 발달이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살도 안 그래도 많은 얼굴인데 여기다가 사각턱까지 이렇게 딱딱하게 굳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되게 둔탁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기 맞는 김에 사각턱 보톡스
보톡스도 좀 정기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탐지들이 정말 꾸준하게 옛날부터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게 얼굴형 관리에서도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20대 때 컴플렉스 하나를 뽑자고 하면은 볼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살이 1kg만 쪄도 얼굴로 다 가는 스타일이고,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 그랬어요. 오히려 얼굴에 살이 없었어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약간 생활 습관이 안 좋아지고 또 음주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살이 젖살이 아니라 디룩디룩 붙는다는 느낌으로 되게 답답해 보이게 볼에 몰빵이 되면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볼살도 볼살이지만 노폐물이 진짜 쌓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무게는 비슷한데 볼이 진짜 붙는 느낌으로 얼굴이 이렇게 커졌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피부관리사 자격증도 따고 이게 림프선 관리도 배우고 하면서 보다 보니까 아마 노폐물이 진짜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괄사하고 난 다음에도 효과를 좀 빠르게 봤던 게, 원래 얼굴에 살이 없던 타입인데 그 노폐물 약간 독소들이 쌓이면서 디룩디룩 붙어있던 것들이 순환이 되니까 효과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비탐지들 제가 하는 괄사 방법은 요거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 같은 괄사 아니더라도 그 소주 잔으로 하시는 비탐지들도 계시더라고요. 단 지켜주셔야 되는 거는 그 림프 방향 그대로 역행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순환해서 내려와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술 관련해서는 저는 슈링크를 지금 주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슈링크로는 그렇게 만족도를 잘 못 느끼는 타입이긴 했거든요. 왜냐면 20대 때 실리프팅을 한번 받았는데 여기가 진짜 이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이 정도로. 그래서 이게 만족도가 그 당시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슈링크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이제 좀 약간 탄력을 주는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붙는 느낌이다 보니까 제가 이미 얼굴형이 좀 이렇게 처져 있는 타입이에요. 그냥 이렇게 타고난 얼굴의 느낌이 볼살이 많은 편이고 좀 탄력감이 없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볼살들이 처지는 그런 얼굴형인데, 이게 슈링크만으로는 그렇게 뭔가 효과가 강력하다라고 느끼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받다 보니까 확실히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듣기로는 저 같은 타입은 좀 정기적으로 꾸준히 받았을 때 효과가 더 좋은 타입이라고 설명을 들어가지고 지금 좀 몇 달째 꾸준히 받고 있는데 안 받았을 때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황 봐가면서 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여기 아래쪽에 이제 심부볼 볼살이 많은 편이에요. 여기가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컴플렉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안 맞다가 요즘에 그 볼살 주사를 다시 이제 맞아보고 있어요. 요즘에는 워낙 그 주사 종류도 다양해가지고 뭔가 추천드리기도 조심스럽고 이러긴 하는데, 아무튼 좀 저는 주기적으로 받았을 때 확실히 이렇게 심부볼이 많이 붙어있는 거에 효과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아쉬움으로는 뭔가 실리프팅이 주는 그 확실한 이런 리프팅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 얼굴형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정리된 느낌이 있어서 비탐지들한테 공유를 드려봤어요. 비탐지들이 좀 꾸준하게 질문 주시는 편인데 제가 이렇게 각 잡고 다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깔끔한데요? 근데 제가 아까 괄사 방법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괄사 방법은 진짜 체중 감량이나 이런 그 시술 다 별개로 그냥 이거 상관없이 괄사만 해도 정말로 이 노폐물이 빠지면서 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얼굴 그 살에 차이가 없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원래는 얼굴에 살이 없는 타입이었는데 성인 되고 뭔가 얼굴이 부으면서 이제 좀 커지신 분들, 그런 분들은 확실히 하시면은 효과를 정말 많이 보실 거다. 그래서 이런 체중 감량이랑 시술이랑은 별개로 괄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해가지고 노폐물 좀 림프선 순환 해주시면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한지 벌써 5개월 차가 됐더라고요, 비탐지들. 근데 이거 투명 교정도 아무나는 못 하더라고요. 아마 기간은 저 2년 잡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더 늦게 끝날 수도 있긴 한데, 우선은 이제 2년 예상을 한다고 들었고, 5개월째 변화로는 이빨에서 오는 건 일단 없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발치를 안 했거든요. 발치를 안 해도 교정을 할 수 있는 이빨이어가지고 발치를 안 한 채로 이제 이빨들을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막 어금니 한쪽을 먼저 저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대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그 전에 그 어금니 위치를 비교를 해보니까 왼쪽은 여기에 가 있는데 오른쪽은 여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칭이 안 맞다 보니까 당연히 얼굴형에서도 비대칭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코나 이런 위치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도 제가 보면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저는 이빨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금니가 원래 이랬는데 이 오른쪽 어금니를 먼저 이쪽으로 간 상황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 막 못 참는 고통의 느낌은 아니에요. 이빨이 쪼여지는 느낌 정도여가지고 저는 사실 너무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꼈던 투명 이빨이랑 지금 이빨이랑 비교해보면 원래는 이렇게 퍼져 있었다면 지금 약간 쪼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얼굴 라인에도 얘도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확실히 얼굴 아래쪽의 느낌이 그전에 비해서 좀 가벼워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교정 다 마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비탐지들이 정보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이거는 아시잖아요. 비탐지들 드릴 수가 없어요. 힌트도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여가지고 좀 서칭해보시고 가장 좀 신뢰감이 있고 유명한 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약간 그냥 꿀팁 아닌 꿀팁이긴 한데, 요즘에 그 치과들이 이슈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교정 같은 경우는 장기간 프로젝트인데 한 번에 다 결제를 하면은 진짜로 혹시나 그 치과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치과에서 보통 그 분할 납부? 이렇게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거 분할 납부로 하는 게 확실히 마음에 안심은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에 모든 비용을 다 내버리면 혹여나 이제 진짜 치과가 없어지거나 하면 이게 날아가는 건데, 분할 납부를 하면은 그래도 안정감은 있으니까 이건 약간의 꿀팁이어가지고 공유드려봤어요. 또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체중 감량을 57kg에서 52kg까지 한 상태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당연히 이렇게 왔다 갔다는 있긴 하지만 지금 저는 완전히 운동으로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헬스랑 필라테스를 병행을 하는데 헬스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헬스장 가서 15분 그냥 유산소 하고 오는 거가 시작이었는데 이제 양이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유산소 1시간을 하고 옵니다. 러닝 뛰었다가 걸었다가 하는 거 30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20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호잉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10분 해주고 오고요. 칼로리로만 따지면 한 370칼로리 정도 소모를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루에 한 번만 딱 해주고 있고, 거의 매일 가는 편인데 이제 만약에 약속이 있어서 못 가거나 하면은 뭐 하루 빠진다든지,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6일 정도는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월요일이랑 금요일은 이제 필라테스를 하고 있고, 요거 이제 제가 지금 지우랑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필라테스. 근데 저 괜찮은 것 같아요, 비탐지들. 속골반을 저는 너무너무 잡아주고 싶었는데 이거 스트레칭이 어렵잖아요. 근데 진짜 필라테스만 갔다 오면은 너무 시원해요. 진짜 아프거든요. 막 이상한 동작 많잖아요. 막 사진에 나오는 아름다운 거 언제 하는 거야 도대체. 막 진짜 이상한 거 한다니까요. 막 약간 이런 거 하고, 뭔지 아시죠? 해보신 비탐지들. 속골반이 정말 풀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프지만 진짜 시원하다.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코어 근육을 잡아주는 느낌이 더 저는 강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헬스장에서는 거의 유산소만 하고 근육 운동을 저는 필라테스 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렇게 두 개 해주고 있는데 일단 너무 좋고 뿌듯하고 성취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체중 감량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그냥 단순히 진짜 안 먹고 아니면 뭐 약을 먹고 이게 빼는 걸로는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정말 길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길게 유지하려면 저는 마인드셋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하루에 운동 어떤 거 하는지, 먹는 거 어떻게 먹는지, 좀 어떤 거를 지키는지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브이로그 형태로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을 거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탐지들 거기서 제가 다 좀 공유를 드릴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대로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옷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어울리는 옷 컬러, 옷 디자인 찾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비탐지들 승모근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이고 목이 두꺼운 편이에요. 근데 새가슴까지 곁들인 체형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넥라인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 정도의 의상을 입으면 진짜 답답해 보여요. 그 이유가 목이 좀 두꺼운 편이고 승모근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온 편인데 새가슴이라 튀어나오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되게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은 게 브이넥을 나는 입어야 된다. 그리고 애매하게 파인 넥라인보다는 약간 깊게 파인 넥라인이 이뻐요. 아니면은 좀 깊게 파인 유넥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살짝 그 요즘에는 셋업으로 된 느낌인데 스카프처럼 이렇게 멜 수 있는 세트의 상의 있잖아요. 그거를 해주면 뭔가 목은 얇아 보이면서 목과 가슴을 분리해줘서 그런지 이것도 이 상의 체형이 이뻐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상의는 그렇게 V넥 아니면 스카프랑 같이 셋업으로 된 거 그렇게 많이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저랑 이 체형 비슷하신데 목걸이 구매하실 분들은 목걸이 길이를 연장하더라도 조금 더 길게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저는 목걸이만 끼면은 너무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목걸이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여기가 튀어나와 보이고 펜던트가 막 돌출된 것 같고 너무 안 어울렸는데 보니까 이미 새 가슴이라서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쯤에 이게 목걸이가 펜던트가 딱 있으면 떠요, 여기가. 너무 안 어울려요, 이 위치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느낀 게 펜던트는 약간 납작한 걸로 하되 길이를 연장을 해가지고 조금 더 남들보다 길게 착용했거든요. 막 길이 연장해달라 그러면은 이 길이가 기실 텐데 하세요. 근데 제가 목이 두껍고 새 가슴이잖아요. 그래서 길이 연장해도 괜찮아요. 딱 잘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넥라인이 이뻐 보이고 자연스러워서 그때부터는 저는 목걸이를 꼭 연장을 해서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좀 체형 비슷하신 분들은 목걸이 구매하실 때 이거 참고하시면 진짜 좋을 거예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도 제가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컬러가 잘 받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요런 컬러감, 특히 회색 컬러 혹은 카키인데 많이 뮤트하게 빠진 카키 컬러, 그 다음에 짙은 쥐색 컬러, 요런 컬러, 그 다음에 블랙도 무난하게 잘 받긴 잘 받는데 비탐지들 기억하실 거예요. 요 컬러감만 입으면 비탐지들이 진짜 질문 폭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코발트 블루? 이런 느낌인데 이걸 입기만 하면 비탐지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이 컬러감의 옷들이 보이면 그냥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한테 잘 맞는 컬러들, 잘 어울리는 디자인들 몇 가지 알고 있으면 중요한 날에 좀 안정적으로 옷을 고를 수 있어가지고 공유 드려봤습니다. 네, 비탐지들 그러면 이렇게 어떡해. 나 영상 길이 어떡하나 진짜로. 진짜 이거 40분, 50분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찐텐으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아무튼 우리 비탐지들한테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메이크업, 헤어, 의상, 시술 관련해서 정보들 다 공유드렸는데요. 비탐지들의 그런 스타일링, 나만의 스타일링 찾는 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추후에 제가 한 단계 더 스타일링에 대해서 좀 레벨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도 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영상으로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